안녕하세요, 테르비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이렇게 돼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데이터 레퍼런스에 동그라미 M 기호가 써 있는 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걸 알아본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잘 따라오신 분이라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거랑 쭉쭉쭉쭉쭉 이렇게 두 번째 칸, 공차역의 크기를 쓰는 칸에 동그라미 M 기호가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아마 잘 해석을 하실 겁니다. 이제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 안 다뤄본 게 바로 요거예요. 데이터 레퍼런스 뒤에 동그라미 M 써 있는 거, 요거를 한번 같이 알아볼 거예요. 간단한 도면을 통해서 요 세 가지 케이스 있죠.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거, 요 두 번째 칸에 동그라미 M 기호 써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칸에 이렇게 동그라미 M 기호 써 있는 거, 요 세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볼 겁니다. 요 간단한 도면을 통해서 비교를 할 거고요. 제가 이제 뭘 만들고 싶냐면 요렇게 생긴 제품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굉장히 이제 단순하게 생겼는데 강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부터 이 아랫부분을 제가 이제 몸통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요 부분, 요거 있죠? 요거를 제가 꼬다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몸통이랑 꼬다리를 만들 거예요. 그 도면을 제가 이제 이렇게 캐드로 그린 건데, 몸통, 꼬다리, 높이는 10이랑 7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강좌에서는 사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밑에 사이즈는, 몸통의 직경은 제가 20파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꼬다리의 직경은 10에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지금 제가. 그런데 저는 이 몸통의 축과 꼬다리의 축이 어느 정도 동축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동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에다가 이제 기하공차를 주면 되는데, 위치도를 주든 아니면 뭐 흔들림을 주든 아니면은 뭐 동심도를 주든 그 셋 중에 하나 써가지고 이렇게 동축성을 관리해 줄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배운 적이 있죠. 저는 뭐 가장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고, 뭐 가장 우리가 익숙한 위치 공차를 줘서 동축도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몸통의 축을 기준으로 해서 꼬다리의 축을 관리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통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꼬다리는 동축성을 관리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몸통이 기준, 얘가 대상, 기준, 대상이라서 기준하면 우리 또 데이터미죠. 그쵸? 몸통의 외경을 스캔을 해서 중심축을 찾아내라. 그리고 그 중심축을 우리가 데이텀 A라고 부르자 라고 하는 게 이 기호가 하는 얘기고요. 그쵸? 그리고 이 중심축 A는 어디에 쓰이냐면 이 위치 공차에서 쓰입니다. 이 위치 공차, 이 꼬다리의 중심축은 데이텀 A를 기준으로 해서 0.4파이인 실린더형 형태의 공차역 안에 들어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케이스는 동그라미 M 기호가 여기에도 안 써 있고 여기에도 안 써 있는 상황이에요. 제일 쉬운 상황이죠. 이랬을 때 꼬다리의 크기가 9에서 11까지 가능할 건데, 꼬다리의 크기가 9든 9.5든 10이든 10.5든 11이든 위치 공차의 크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이 위치 공차역의 크기는 0.4파이예요. 이 상태를 우리가 RFS 상태라 그러죠. Regardless of Feature Size, 형체 치수 무관계라고 부르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꼬다리의 크기, 코다리는 맛있는 거고, 이 꼬다리의 크기에 관계없이 꼬다리의 크기가 실제로 어떤 사이즈로 제작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공차역의 크기는 항상 0.4파이다. 이 위치 공차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가장 이제 이해하기 쉬운 상황, 그게 요거고요. 한 가지 더 설명을 보충해 보자면, 제가 지금 여기다 최대 축간거리라고 썼는데, 제가 이제 임의로 정한 용어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몸통의 축과 꼬다리의 축이 최대한으로 벌어질 수 있는 건 얼마까지 벌어질 수 있느냐, 그 거리가 얼마나 되겠느냐 라는 겁니다. 그 거리는 0.2까지 벌어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차역의 크기가 0.4기 때문에, 그죠? 0.4파이기 때문에 요 중심으로 0.4파인 실린더를 그린다고 하면 이 꼬다리의 축이 최대한 어느 한쪽으로 붙었을 때에는 이 몸통의 축과 그 꼬다리의 축의 거리가 0.2까지, 최대 0.2까지 편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합격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 축간 거리는 0.2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그렇죠? 지금 이게 이제 첫 번째 경우였고요.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경우, 여기에 동그라미 M이 붙어 있는 경우, 요건 더 이상 이제 RFS 상태가 아니에요. MMC 모디파이어가 붙어 있는 상태죠. 그쵸? 그리고 이 동그라미 M의 기호는 at MMC. 그거 다 알고 계시죠? 그쵸? 그랬을 때 도면은 다 똑같은 거예요. 도면은 다 똑같고, 여기 하나만, 여기에 동그라미 M만 딱 하나 붙었다 라고 했을 때에는 더 이상 이제 RFS가 아니라서 꼬다리의 크기가 바뀜에 따라서 공차역의 크기도 바뀝니다. 이 공차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익히 배웠지만 그래도 짚어가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기호 이름이 at mmc라 그랬죠? mmc일 때에는 0.4파이야 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꼬다리의 크기가 11파이로 제작이 되었을 때, 실측이 11파이라고 하면 이 검사할 때 공차역의 크기를 0.4파이로 가져가야 되겠네 라고 하는 겁니다. 요때 축간거리, 최대 축간거리는 0.2까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잠깐 말 안 하고 지나갔었는데, 이 최대 축간거리는 두 축이 진짜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평행해야지 달성할 수 있을 법한 그런 거리입니다. 그쵸? 뭐 어쨌든 꼬다리의 크기를 11로 만들었을 때에는 공차역의 크기가 0.4파이가 돼요. 0.4파이. 그죠? 왜냐면은 MMC일 때 0.4파이 준다 그랬고, 이 꼬다리는 11일 때 MMC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꼬다리의 크기가 11이면 공차역의 크기는 0.4파이가 되는 거고요. 꼬다리를 만들어 왔더니 10.5파이로 만들어 왔다. 만들고 나서 재보니까 10.5파이였다 라고 한다면 공차역의 크기는 그때 적용할 수 있는 위치 공차는 0.9파이까지 공차역의 크기가 커진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리고 꼬다리의 크기가 10파이라면 1.4파이, 9.5파이라면 1.9파이, 9파이라면 2.4파이까지도 이 위치 공차의 공차역의 크기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MMC 모디파이어를 붙였을 때 위치 공차를 해석하는 방법이었죠. 그쵸? MMC인 11로부터 0.5 작아지면 공차역에다가도 0.5를 더해주는 거고요. MMC 상태로부터 1.5가 작아지면 공차역에도 1.5를 더해주는 거였고요.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였어요. 그쵸? 다들 알고 계시죠? 이때 이제 최대 축간거리를 보게 되면 몸통의 축 대비해서 요런 사이즈의 공차역이 생기는 거니까 최대 축간거리는 공차역의 크기의 절반 나눈 걸로 해서 이렇게 꼬다리의 크기를 9파이로 만들었다고 하면 그때의 위치 공차는 2.4파이까지 커져서 줄 수 있으니까 최대 축간거리, 이론적으로 이 몸통의 축과 꼬다리의 축이 최대한으로 벌어질 수 있는 거리는 1.2겠구나. 그리고 그때는 이론적으로 진짜 이 몸통의 축과 꼬다리의 축이 평행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그게 바로 요 MMC 모디파이어가 붙어있는 위치 공차를 해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요 두 가지 케이스 지금 둘 다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이해가 안 가시면 안 돼요. 그죠?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신다는 전제 하에서 오늘의 주제인 요거를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얘는 얘랑 다르게 요쪽에 동그라미 M 기호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요쪽에 동그라미 M 기호가 붙어 있어요. 그쵸? 얘는 제가 계속 원래 있는 at mmc 라는 말을 안 쓰고 왜 계속 동그라미 M 기호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냐면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그라미 M 기호가 여기에 붙어 있을 때는 0.4 뒤에 붙어 있었을 때는 at mmc였는데 여기 이게 데이텀 A 뒤에 붙어 있을 때는 at mmc가 아니라 이름이 바뀌어요. at mmb입니다. 이 기호의 이름은 at mmb고요. 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좀 이미 직감하셨을 수도 있는데 얘랑 차이점이 뭐냐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꼬다리의 크기가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뭐 달라졌었죠. 그쵸?
반면에 이렇게 데이텀 뒤에 동그라미 m, @mmb 기호가 붙게 되면 꼬다리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몸통의 크기에 따라서 뭔가가 바뀌게 됩니다. 몸통의 크기에 따라서 뭔가가 바뀌어요. 기준. 지금 보면 기준에 기호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아까는 형상에 기호가 붙어 있는 거라고 본다면 지금은 이제 이 데이텀, 기준, 몸통의 축이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몸통의 축이 더 관심사인 거예요. 그래서 몸통의 크기가 MMB 상태인 21부터 19까지 변화할 수가 있겠죠. 그쵸? 20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21일 때에 0.4다. 그러니까 최대 축간 거리는 0.2까지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몸통의 크기가 0.5 줄어들면요. 그러니까 MMC로부터 0.5 벗어나게 되면 여기다가는 그 절반인 0.25를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1만큼 벗어났다. 이 사이즈가 여기서부터 1만큼 작아졌다 라고 하면은 여기다가는 그 1의 절반인 0.5만큼을 더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1.5만큼 작아졌다 그러면 0.75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여기서 2만큼 작아졌다고 하면은 여기다가는 1만큼 더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잘 보시면 0.2, 0.45, 0.7, 0.95, 1.2 이게 요거랑 똑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0.2, 0.45, 0.7, 0.95, 1.2 보세요. 꼬다리의 크기가 1 줄어들면 최대 축간 거리는 0.5가 늘어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몸통의 크기가 1 줄어들면 최대 축간 거리는 0.5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줄어든 양이 요거랑 같으니까 그죠? 0.5씩 떨어지고 있으니까 여기도 0.25씩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0.25씩 증가하고요. 여기도 0.25씩 증가하고 있죠. 그쵸?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비워놨어요. 이 부분을 비워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이 부분이 0.4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썼을 때랑 여기 썼을 때랑 이 경우랑 이 경우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최대 축간거리로 보면은 여기 쓴 거랑 여기 쓴 거랑 꼬다리의 크기냐 몸통의 크기냐만 다르고 그 사이즈가 변한 만큼 그 절반을 더해준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아 보이는데 공차역의 크기로 얘기하자면 여기는 공차역의 크기가 바뀌는 거고요. 여기는 공차역의 크기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니 공차역의 크기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어? 라고 분명히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쵸? 굉장히 예리하신 분들. 이 왼쪽의 경우가 공차역의 크기를 키워준다고 하면은 얘는 공차역의 크기를 키워주는 건 아니지만 공차역의 쉬프팅을 허용하는 거예요. 공차역이 쉬프팅 된다? 다시 말하면 그 데이텀에 수립되어 있는 데이텀의 프레임 있죠. 그 프레임이 옆으로 좀 이동해도 괜찮다. 옆으로 좀 이동하는 것을 허용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번 들으셔가지고서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가 있어요. 뒤에 이제 시프팅이 뭔지를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기호 이름이 다르다 그랬죠. 그쵸? @mmc, 그리고 @mmb. 이게, 여담인데, 미국 표준 ASME Y14.5 94년판에서는 이 앞에 붙어 있건 뒤에 붙어 있건 둘 다 얘는 @mmc였습니다. 원래는 이름이 같았어요. 그런데 이름을 똑같이 쓰기에는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썼을 경우에는 공차역의 크기가 변하는데 이렇게 썼을 경우에는 공차역 크기가 변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름을 같이 쓰니까 많이들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자꾸 공차역의 크기를 더한다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이후부터 94년판 다음부터는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얘는 @mmc가 된 거고요. 얘는 @mmb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이 형상, 이 형상의 사이즈의 상한과 하한은 mmc, lmc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몸통 있죠? 기준, 이 데이텀 참조된 이 기준, 데이텀을 수립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 녀석, 요 녀석의 상한과 하한은 mmb, lmb라고 부릅니다. 해석이 달라지니까 똑같은 이름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바꿨다. 이해가 되시죠? 아마 이제 이렇게 써도 @mmc 혹은 뭐 mmc 모디파이어가 데이텀에 붙어 있어요.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아마도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일 거라는 거죠. 그런 분들을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잘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여담으로 드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차역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과 공차역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데 시프팅이 된다는 것, 이 차이점은 일단 가장 극명하게 보면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공차역의 크기가 커진 거예요. 오른쪽 대비해서 공차역의 크기가 커진 겁니다. 커지면, 공차역이 커지면 축이 그 공차역만큼 공간 안에서 이렇게 좀 넓게 기울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차역 안에만 들어오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축이 이렇게 삐뚤어져서 이 꼬다리가 더 많이 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 눕거나 이렇게 더 기울거나라고 표현할까요? 하여튼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건데, 공차역의 크기가 커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좀 더 이 꼬다리가 덜 들어 눕는, 덜 기우는 그런 걸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덜 기울지만 얘네들 통째로 CAD에서 무브 명령 하듯이 이쪽으로든 이쪽으로든 좀 더 움직일 수가 있다. 그걸 허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요거에 MMC 모디파이어가 붙어 있을 때, 요게 MMB 모디파이어가 붙어 있을 때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얘는 대신에 이제 쉬프팅이 허용이 되는 거고요. 하여튼 공차역이 커진다 라는 것과 고정된다 라고 하는 거는 꼬다리의 형상 측면에서, 꼬다리의 자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여튼 요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확실히 다르죠, 그쵸? 제가 봐도 이름을 달리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좀 요 상황에서 제가 이제 실물을 하나 만들어 왔는데, 자, 요겁니다. 아까 이제 도면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10의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꼬다리의 사이즈는 9파이에서부터 11파이까지가, 아이고 파이 기호가 빠졌다, 11파이까지가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만들어 온 걸 보니까는 10파이로 만들어 왔대요. 그죠? 그리고 몸통 쪽 직경은 제가 19파이에서 21파이까지 가능한데, 실제로 만들어 왔더니만은 아슬아슬하게 19.0파이로 딱 맞춰 왔습니다. 19.0파이라고 하면은 만들 수 있는 최대한 작게 만들어 온 거죠. 그쵸? 그리고 아까 도면 보면은 이렇게 이 꼬다리의 사이즈 요건 밑에 여기 붙어 있었고, 이렇게 데이터 레퍼런스 A 뒤에 요 동그라미 M이 붙어 있었던 도면이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지금 보면 만들어 왔는데 축이 좀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 제가 얼마나 삐뚤어졌어? 하고 이 두 축 간의 거리를 재보니까 헐, 1.2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 동그라미 M이 없었다면 얘는 얄짤없이 불합격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위치 공차역의 크기가 0.4파이기 때문에 이 두 축이 떨어질 수 있는 최대의 거리는 0.2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은 1.2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불합격이 돼야 마땅한 놈인데, 요 M 동그라미 요게 붙어 있음으로 해서 얘는 합격이 돼요. 일단 아까 표로 보자면 지금 실측이 10이랑 19죠. 그쵸? 어차피 이 실측은 상관없으니까. 요게 19라면 1.2까지 허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인데, 대체 여기 동그라미 M 붙인 게 뭐길래 그러는 걸까? 이건데, 표준에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동그라미 M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요 몸통의 외경을 스캔해 가지고서는 보통 데이터 축 A를 찾죠. 그쵸? 요거 축을 찾게 마련인데, 얘는 이 몸통의 MMB 바운더리의 센터를 찾아서 그 축을 A라고 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만들어 온 제품의 표면, 이 19파일 때에, 지금 현재 실측 상태가 19파이죠. 이 실측 상태, 이 19파일 때에 외경을 스캔해 가지고 데이터 축 엑시스 A를 찾는 게 아니라 21파일 때에 데이터 엑시스를 찾아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데이터 A라고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설명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런 쉬프팅이 허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21파이인 상태에서의 외경을 스캔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찾는다? 그건 솔직히 불가능하죠. 그쵸? 그래서 역으로 이런 발상들이 이제
가능해지게 된 건데요. 일단 그렇게 말을 해놓으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19파이짜리로 와가지고서는 몸통이랑 꼬다리랑 축이 축 간의 거리가 1.2씩이나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저기에 동그라미 M 붙어 있지 않았냐. 요거는 19파일 때의 센터를 찾는 게 아니라 21파일 때의 센터를 찾는 건데 내가 볼 땐 그 21파이는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요. 옆에서 보면 요거 마젠타 라인이죠. 요거를 우리가 원래 이제 우리가 의도했던 MMB라고 한다면 축간 거리가 여기 재보면 0.1을 딱 들어오네. 괜찮네. 위치도 공차역인 0.4파이 안에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겠네. 라고 이제 우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좀 황당하시죠, 그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아, 이게 우리가 꼬다리가 너무 왼쪽으로 치우쳤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몸통이 오른쪽으로 좀 치우쳤다라고 생각을 하자. 요런 뉘앙스인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아니 제품 딱 들고 왔을 때에는 이 몸통에 비해서 꼬다리 축이 너무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야, 그렇게 보지 말고 오히려 이 몸통이 너무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보자. 그러면 사실 얘 많이 안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지 않냐? 요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이렇게 데이텀 뒤에 동그라미 M, 그러니까 at MMB죠. MMB 모디파이어가 붙어 있을 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이딴 개념을 왜 만들어 놨을까? 라는 의문에 휩싸이게 됩니다. 뭔가를 더 허용해 준다. 물론 이제 공차역의 크기가 커지진 않지만 뭔가를 더 허용해 준다 라고 봤을 때의 제작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하죠. 얘도 제작 측면에서 많이 유리했고요. 그쵸? 왜냐면은 공차역이 갈수록 커질 수 있으니까. 얘처럼 얘도 뭔가를 더 허용해 주고 있죠. 하여튼 제작 측면에서 좀 더 용이하다 라는 장점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경우도 그렇고 이 경우도 그렇고 둘 다 검사를 용이하게 해준다 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요 경우에는 제가 항상 실측을 요 경우가 이제 검사하기가 제일 까다로운 케이스인데 왜 그러냐면 항상 이 몸통의 실제 만들어진 몸통의 외경을 가지고서는 스캔을 해서 축을 찾아가지고 꼬다리의 축도 찾은 다음에 그 둘 간의 거리를 비교하든 아니면 공차역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판단을 하든 해가지고 매번 이렇게 제품이 100개가 있으면 100개 다 몸통의 센터 찾고 꼬다리의 센터 찾아가지고 비교를 해줘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랑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요 케이스가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요런 동그라미 M 기호를 이 앞에랑 뒤에다가 이렇게 잘 붙이게 되면은 검사 방법을 획기적으로 검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기발한 검사 방법들을 이제 써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 검사 기법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잠깐 이제 맛보기 정도. 저는 검사 파트가 아니라서 사실은 이제 검사에 대한 지식은 좀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걸 일단 한번 이제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 이렇게도 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앞에도 붙이고 뒤에도 붙이고 하게 되면 이제 표가 좀 더 복잡해지죠, 그쵸? 이때부터는 꼬다리의 크기에 따라 또 그 와중에 몸통의 크기에 따라 공차역의 크기가 달라지고 공차역의 크기가 가만히 있더라도 최대 축간 거리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실게요. 꼬다리의 크기는 11에서부터 9까지 가능하고요. 몸통의 크기는 21에서부터 19까지 가능하죠. 그쵸? 그랬을 때 꼬다리의 크기가 11 그리고 몸통의 크기가 21 둘 다 MMC, MMB 인 상태가 디폴트 혹은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에는 여기 써있는 고지 그대로 공차역의 크기가 0.4파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따로 별로 오프셋도 허용하고 있는 게 없어서 최대 축간 거리는 0.2 요거 절반 그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래놓고 두 번째 줄을 보니까 꼬다리의 크기는 변화가 없어서 공차역의 크기도 변화가 없는데 몸통의 크기가 0.5 줄었어요. 몸통의 크기가 0.5 줄었다고 하면은 최대 축간 거리는 0.25가 늘어났겠죠? 그래서
최대 축간거리 기본적인 디폴트였던 0.2에다가 0.25를 더해서 0.45까지도 최대 축간거리가 늘어날 수가 있다가 된 거고요. 이 상황에서 다음 줄 넘어가 보면은 몸통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꼬다리의 크기가 0.9만큼 줄었습니다. 꼬다리의 크기가 0.9 줄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0.9를 더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0.4가 1.3이 된 거고, 그리고 공차력이 늘면 그 절반만큼 최대 축간거리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0.9가 늘었다, 절반인 0.45가 여기서 더해지는 거죠. 0.45 더하기 0.45 하니까 0.9가 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줄 넘어가 보면은 이번에는 꼬다리 크기는 가만히 있는데 또다시 몸통의 크기가 1.5만큼 줄었습니다. 그쵸? 그렇게 되면 꼬다리의 크기는 그대로기 때문에 공차력의 크기는 그대로지만 최대 축간거리는 1.5의 절반인 0.75만큼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5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꼬다리의 크기도 하한이고 몸통의 크기도 하한일 때에는 이 상태 첫 번째 줄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 상태에서의 축간거리 0.2, 그죠? 여기서 출발을 해서 꼬다리 크기가 2가 줄었으니까 최대 축간거리에는 1을 더해주고요. 몸통의 크기도 2가 줄었으니까 최대 축간거리는 또 다시 1을 더해줘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여기는 2가 증가해서 최대 축간거리는 2.2까지 허용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때 공차력은 2.4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사실 이제 이번 영상을 찍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할 것 같아가지고 아예 카메라도 안 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성공한 영상이 된 것 같은데, 녹화 버튼 눌렀죠 제가? 오케이, 녹화 버튼 눌렀어. 꼭 이럴 때 녹화 버튼 안 누르고, 어쨌든 오늘은 꼭 요 개념, 이 뉘앙스, 이 의도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리고 지나갔듯이 요거 잘 써가지고 검사를 좀 더 쉽게 만드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죠. 제 생각에는 이게 그 제작성 측면도 측면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 검사를 편하게 하려고 머리를 막 굴리다가 이러면 좋겠다 해가지고서는 뭔가 도입된 것 같다라고 하는 뇌피셜, 킹리적 가심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 카메라 켤걸. 텔레비트